외로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도 뭔가 식욕, 수면욕, 성욕같이 본능과 같은 그런 게 진짜, 아닐까? 네. 과연 25, 39 남녀들은 한 몇 %나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낙준 근데 가게 이낙준 진짜 그냥 막 진짜 겁나 웹소설 웹소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창훈 선생님한테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예쁜 두 딸과 함께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요.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외로움은 당연히 느낄 때가 있죠, 그래도. 그래요?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외로움을 느낀 때가 있다. 근데 워낙에 그 외로움이란 감정 자체를 막 자주 느끼는 감성적인 타입은 아니긴 한데 외로움이 또 막 외로워 이런 것도 외로움이지만 뭔가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귀찮다라는 게 더 훨씬 더 많긴 했고. 자꾸 놀아달라 그러고 아니 막 그런 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상윤 오빠 이러면 좀 귀찮다. 귀찮다. 인간은 한 언제부터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먹고 사는 게 좀 해결이 돼야 외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굶어 죽을 위기 있으면 외롭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막 치열하게 막 그쵸. 살아야 되니까. 사실 외로움이 영어로 롤리네스잖아요. 어원은 신체적으로 홀로 있음이란 뜻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신체적으로 홀로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처럼 홀로 되어서 쓸쓸하고 좀 슬프다 이런 감정적인 뜻을 내포한 단어를 쓰인 거는 18세기부터래요. 얼마 안 됐네. 예. 왜 18세기부터 이 외로움이 감정적인 단어가 됐을까요? 가족이 해체됐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대가족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 다 살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마을이라는 게 사라지고 개인주의 되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감정이 섞여서 좀 쓰이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사실 인간이 굉장히 어떤 신념 체계 속에 사는 존재인데 종교도 많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가족도 많이 해체되고 맞아요. 유대되어 있다고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 그 존재들의 어떤 바닥이 좀 해체가 됐네요. 농경사회는 이제 농사를 짓고 하려면 같이 협동을 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도시화가 되면서는 나 혼자 살기 바쁘고 옆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그러네. 것들을 모르니까 일하면서도 그냥 타인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쓸쓸하다, 슬프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접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친구나 가족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쉽게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을 해도 내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창훈 선생님은 외로움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감정이라는 거를 극단으로까지 끌고 가는 헤어짐도 그렇고 존재 자체로의 외로움 이런 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으니까 어떤 설정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터널 선샤인 이런 것도 헤어짐이 되게 약간 외로움 이런 걸 많이 동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영화 허 사람과 사람이 감정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대상이 필요했던 건가 그냥 자기의 감정을 보여주고 반응을 했을 때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결국 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냥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작용일 뿐인 건가? AI랑 그렇게 감정을 나누는 게 저도 영화 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근데 외로우다 보니까 AI 사만다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도 뭔가 식욕, 수면욕, 성욕같이 본능과 같은 그런 게 진짜,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힐링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요즘 AI 나오는 거 보면 GPT랑 사귀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로움 자체도 또 즐기는 분들도 있고 또 외로움을 느끼면서 가족이나 친구의 소중함을 오히려 역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좀 점점 심해져서 단절, 소외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인간이란 그 단어 자체도 우리가 같이 좀 살아가는 되게 희망하는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얘기해 주셔가지고 영화 조커를 보면 아서 플릭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범죄자지만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존재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고독하구나.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네. 엄마와 같이 지낼 때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정신과 상담을 가서도 그렇고 코미디 쇼를 가서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지만 소외를 느끼는 범죄자한테 서사
역사를 부여하는 건 안 되지만 정말 그 아서한테 누군가가 그래도 따뜻한 손길을 그 관계에서 한 명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만큼 좀 외로움은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흑화시킬 그쵸, 수도 그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또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저희 닥터프렌즈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하나손해보험이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7일 25세부터 39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서베이를 했어요. 과연 2539 남녀들은 한 몇 퍼센트나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요새 다들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좀 잘 지내니까 한 20, 30%? 우리 때는 뭔가 혼자 뭐 하는 게 좀 어색하고 좀 그랬다면 요즘은 뭐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밥도 즐겁다,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하는데도 7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대요. 엄청 높네? 네. 그래서 외롭지 않다고 대답한 이 30% 중에서도 그 중에 70%는 아무도 나 이해 못해. 외로움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문항들을 또 체크를 했대요. 그래서 2539 이 청년 세대들이 외로움을 생각보다 많이 느낀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이제 또 서베이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니? 외로울 때 뭐 딸내미랑 놀거나 혜리랑 술 마시거나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 아, 가족들이 없어? 네. 친구들이랑 PC방 가거나 만화방 가거나 농구할 것 같은데.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아, 한다. 친구만 할 것 같아. 1등 대답 나온 거랑 저랑 똑같아요. 뭔데요? OTT 유튜브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우창쌤은 외로우면 친구 만나야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외로운데. 그걸 보는 거야. 역설적으로 이 외로움을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쓸쓸함 한 잔 주시오. 저도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집에 오면 적막하고 고요하니까 TV 일단 틀고 샤워하고 하는 거예요. TV 소리라도 좀 나으려고.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또 해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현재 삶에 대한 행복도가 좀 되게 낮은 게 확인이 좀 됐어요. 외로움과 삶의 질이 사실은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때 우울증 발생률이 높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나오고 있고 어쨌든 2030 청년들이 사실은 진료실에서 많이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외로움과 관련이 됐을 수도 있겠다. 외로움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밀도 있게 관계를 맺는 게 사실 연애잖아요. 아이 또 낳고. 아이 애들 낳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쵸. 순수하게. 근데 또 요즘은 연애를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과연 2030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예. 근데 응답자 중에 80%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80%가 연애하고 싶다고 대답은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한번 건사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서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좀 의아한 게 외로움을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게 크게는 뭐 자극적인 도전, 성취 이런 도파민도 있지만 유대감이 주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이란 종이 여기까지 오게 됐던 가장 강한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정말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여가지고 맞아요. 그걸 누구나 다시 채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애하면 첫눈에 반해서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관계만 주로 연애를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뭐 오래 나오진 않잖아요. 지나다 보면 얘한테 뭔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이렇게 연락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연애 중인 응답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연락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한다고 대답은 했어요. 좋은 연애는 진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창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20대야 그럼 연애 어떻게 할 거예요? 즐거울 것 같은데. 즐겁겠지만 연애 상대를 어떻게 찾을 거야? 다른 학교 친구 있으면 야 너 내 친구 한 2명 데리고 나도 내 친구 2명 데리고 나올 테니까 술 마시자. 근데 나 약간 아싸야.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그리고 막 복학해가지고 너무 후배들이고 막 친구들 바쁘대. 그러면은 뭔가 동아리 취향으로 파고들어야지. 그래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면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그게 사실 저희가 나이 들면서 생겨가지고 맞아. 그게 더 있었으면 나 제주도 진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양양, 속초 이런데 서핑. 그런데 또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애 목적이다 이러기보다는 소셜라이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임들? 시작은 오빠 동생이지. 그냥 뭐 친구고. 그래서 진짜 이 하나손해보험이 엄청 좋은 회사인 게 이런 소셜 모임을 후원을 해요. 아, 진짜요? 예. 하나손해보험이 디네앙블랑 서울 2024를 후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디네앙블랑이라고 프랑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아.
같아. 프랑스 파리에서도 외로운 사람들 많은 거야. 걔네 겁나 열심히 할 것 같아. 외로워하니까 우리 세느강 옆에서 파티하자. 대신 디네앙 블랑 파티는 흰색 옷을 입고 와. 드레스 코드가 있어. 나 지금 가도 되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개최를 했대요. 1988년부터.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9월 28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가보세요. 가서 막 재밌는 거야, 이게 막. 아 맞아. 그런데 갈 때 마음가짐은 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지 내가 여기서 누구랑 사귀고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철벽치고 한 명만 이게 아니라 이런 직업의 사람도 있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책을 재밌게 읽은 사람도 있네. 이 친구는 별로지만 이 친구의 친구가 괜찮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근데 좀 궁금해요. 난 진짜 이런 게 궁금해. 이낙준이나 뭐 김선웅이랑 이렇게. 이낙준 근데 가면 이낙준 진짜 이낙준 한 마디도 못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막 지금 진짜 겁나 웹소설 이렇게 웹소설. 만화 카페도 가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이게 뭐 요즘은 뭐 결혼도 선택인 시대에 뭐 연애 뭐 필수 이건 아니지만 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너무 또 누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연애에서 상처받은 경우에도 그렇고. 있을 수 있죠. 야, 연애는 쓸데없어, 돈만 쓰는 거야, 감정 소모해,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도 좀 억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외롭고 그런 걸 느끼신다면 디네앙블랑 아니더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뭐 외로움을 좀 달래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네.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개인이 나다운 삶을 사는데 뭔가 기여하는 게 목표래요. 외로움이라는 게 결국 건강 정도를 낮추는 중요 낮추죠. 요인이니까 맞아. 외로움을 어떻게 보험회사다 보니까 달래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면 보험회사가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외로움을 좀 없애고 싶어하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고독이 엄청 문제라 그래서 고독부 장관도 따로 임명할 정도로 외로움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내용 말고도 제가 보고서 쭉 봤는데 엄청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 전문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손해보험 펜테크 연구소, 본인들이 또 따로 설립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이 질문에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런 것들 한번 헬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네앙 블랑 흰색 옷 입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채무 선생님 만나면 제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